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회계 처리. 자, 이것도 시험에 출제해요, 여러분들. 안 하는 거 아니고.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회계 변경하고 오류 수정을 처리하는 법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소급법, 단기 일괄 처리법, 전진법. 그랬을 때 우리 아까 그 감가상각비가 2022년도까지 2억의 차이 났었잖아요. 아까 우리 사례에서 우리가 과거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했을 때는 5억이었는데, 예, 그걸 올해 바꾸고자 하는 정률법으로 상각을 했더라면 감가상각비는 7억이다. 맞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정률법으로 바꾸고자 한다. 만약에 그 차이를 조정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2억만큼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질문. 그럼 우리가 비용은 단기 개념이에요? 누적 개념이에요? 그렇죠? 단기 개념이기 때문에 과거의 차이라는 건 누적이지 단기가 아닌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차이를 단기로 우리가 단기에 바로 반영시키는 건 조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작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소급법이라는 건 뭐냐면 소급법은 말 그대로 소급은 지금 걸 과거에도 가서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현재 B라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사형 이제 뭐 살인한 사람 이제 사형 집행을 하겠다라고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 사형 선언하더라도 거의 무기징역이잖아요. 그게. 맞죠? 근데 실제로 법이 이제 사형 집행받은 사람은 이제 사형 집행하겠다. 맞죠?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사형 정말 집행을 한 거예요. 맞죠? 그 법이 소급법이 뭐냐면 소급이 되는 건 뭐냐면 그럼 과거에 살인했던 사람도 이제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은 소급이 금지예요. 알죠? 하지만 우리가 소급법은 언제 쓰냐? 회계에서는 중요할 때 써요. 중요할 때. 알죠? 중요하니까 지금 정률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죠. 아까 사례에서 정률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걸 과거의 정액법으로 되어 있는 걸 싹 다 정률법으로 고치는 거예요. 왜냐면 중요하니까. 알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비용이 2억이 늘어야죠. 왜냐면 아까 우리가 과거에 감가상각비가 정액법으로 했었을 때는 5억이었는데 얘를 정률법으로 했을 경우는 감가상각비가 7억이잖아요. 맞죠? 그럼 비용을 올려야 되겠죠. 그럼 비용을 올려야 되는 건 과거의 비용을 단기에 올리는 건 조작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과거의 수익 비용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곳에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는 건 조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누적치가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중요하니까 일단 새로운 방법인 지금 사례에서는 과거의 정액법으로 되어 있던 거 정액법으로 싹 다 고쳐. 대신에 그거 금액이 너무 중요하니까 조작하면 안 된다. 왜냐면 금액이 막 10억, 100억 나는데 요걸 단기에 수익 비용을 해버리면 단기 순이익이 막 과대과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반영해요. 물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익잉여금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라고 돼 있지만 정확하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거예요. 조작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과거의 차이는 과거의 수익 비용의 차이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소급법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일괄 처리법은 그래 차이 나는 거 맞는데 과거의 차이니까 조작하면 안 되는데 야 금액이 얼마냐면 과거에 그 정액법하고 정률법을 했더니 차이가 예를 들어가 20만 원밖에 안 돼요. 금액이 20만 원인데 야 과거의 것도 고치면 머리 너무 아프잖아. 그냥 단기에 손익으로 떨자. 맞죠? 그래서 아까로 따지면 이 차이가 20만 원이면 그 20만 원을 그냥 단기에 비용을 올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맞죠? 조작은 조작이지만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왜곡은 크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단기 일괄 처리법은 새로운 방법인 정률법과 기존의 방법인 정액법 있죠. 요것과의 차이 나는 그 방금 사례로 따지면 20만 원 있잖아요. 금액 얼마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는 그냥 단기에 손익에 반영하고 떨자라는 거예요. 조작은 조작이지만 금액 얼마 안 되잖니. 그러면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건 아니다. 그런 입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진법. 전진이 핵심이에요. 전진. 법 앞에 전진 들어가 있죠. 그럼 전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건 무시하고 앞으로 정률법으로 잘할 겁니다. 알죠? 그래서 과거 거 안 고치고 새로운 방법인 정률법으로 올해부터 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진법이에요. 아셨죠?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에서 전진법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이렇게 장난을 쳐요.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전진법은 새로운 방법을 미래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단기가 빠져서 그래요. 알죠? 조심하셔야 돼요. 말장난으로 좀 몇 번 쳤어요. 알죠? 앞으로 잘하자라는 건 당연히 올해 연도부터 정률법으로 쭉 잘하자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단기가 꼭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장점, 단점과 얘네들의 방법을 어디에서 쓰는지 설명 좀 해보면, 자, 일단은 소급법은 아까 과거의 것도 지금의 정률법으로 싹 다 갈아치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소급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재무제표를 고쳐요. 그래서 되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소급법 쓰면. 맞죠? 막 짜증나. 회계 담당자분들은 막 해야 돼요. 특히 상장기업은 소급법. 알죠? 그래서 과거의 재무제표를 다 고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면접 감독자예요. 면접 감독자. 면접 감독자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초등학교 성적 가지고만 무조건 그 사람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이해 돕기 위해서. 알죠? 초등학교 성적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A라는 참가자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성적이 미. 초등학교 6학년 때 성적이 수. 이렇게 똑같은 성적 체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수, 우, 미, 양가라는 성적 체계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럼 비교 가능해요? 이 사람의 성적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또는 떨어졌는지 비교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수, 미, 양가 똑같은데? 성적 체계가 같으면 커. 방금 딱 미, 수 이렇게 하면 얘 성적 많이 올랐구나. 맞죠?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갑자기 가라고 돼 있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갑자기 한라산, 갑자기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갑자기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삼성전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적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됐는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소급법은 과거의 재무제표를 다 방금 사례에서로 따지면 정률법으로 다 고치죠. 그럼 모든 재무제표가 정률법으로 통일돼 있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좋아진다라고 불러요. 이게 장점. 이해되세요? 대신에 단점. 뜯어 고쳤잖아요. 고치면 일단 신뢰가 안 가요. 맞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남자친구나 죄송합니다. 남편분이 여러분이 얼굴 보고 만났어. 다른 거 안 보고 얼굴 보고 만났는데 뜯어 고쳤어. 신뢰가 죄송해요. 안 가요. 근데 이해는 되죠, 여러분들. 왜 그죠? 뜯어 고쳤으니까 신뢰가 안 가. 그렇게 생각 좀 해줘요. 됐죠? 신뢰성 저해. 그럼 제가 아까 소급법은 주로 중요해서 쓴대요, 안 중요해서 쓴대요? 중요하니까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회계 변경에선 중요한 게 정책의 변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회계 변경 쪽에서는 정책의 변경이 소급법 써요.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오류 중에서는 금액이 큰 오류를 중요한 오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취득,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막 자산 처리한 게 봐봐. 10억이야. 이건 중요해요. 알죠? 근데 그 금액이 한 4천만 원, 4천만 원이래. 한 20만 원이래. 그러면 그건 중요하지 않은 오류라고 해요. 그러면 중요한 오류는 당연히 중요하니까 소급법 쓴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그냥 외우지 마시고 소급법은 중요한 애들이 한다. 알죠? 자, 그 다음에 단기 일괄 처리법은 야, 금액 얼마 안 되잖아, 오류가. 그냥 단기 수익 비용 떨자. 그래서 중대하지 않은 오류가 단기 일괄 처리법 써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일단 단기일괄 처리법의 죄송해요. 단기일괄 처리법은 과거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하냐? 아까 그랬지만 단기의 손익으로 떨지 과거의 재무제표를 고치지 말자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재무제표를 단기일괄 처리법은 수정하지 않아요. 그럼 장점이 있죠. 장점은 안 뜯어 고쳤으니까 신뢰가 가요. 맞죠? 내 남자친구나 남편의 얼굴이 그대로였던 거예요. 변했어. 그럼 이 얼굴이 신뢰가 가는구만. 죄송해요. 좀 그냥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뢰가 간다. 하지만 단점은 아까로 따지면 정액법하고 안 뜯어 고치니까 정액법하고 정률법이 혼재 있잖아요. 재무제표가. 그럼 비교가 안 돼요. 모든 게 성적이 통일돼야 좋지 성적 체계가 다르면 비교가 안 되듯이 재무제표도 방법이 혼재 있으면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단점은 이렇게 재무제표를 고치지 않는 녀석들은 비교가 안 돼요. 잘. 맞죠? 그리고 단점은 분명히 이익 조작은 했어. 맞죠? 금액이 적으니까 이익 조작을 그냥 살짝은 하자. 이거지 조작은 했어요. 맞죠? 그게 단기일괄 처리법. 자, 그 다음에 전진법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재무제표 안 고쳐요. 맞죠? 앞으로 잘할게요니까 정액법 내버려 두고 정률법으로 쭉 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신뢰가 가요. 안 뜯어 고쳤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조작도 안 하죠. 과거 거 무시하고 앞으로 잘할게요 라고 해서 아까의 차이 나는 누적 효과 뭐 2억 또는 20억을 무시해버려요. 알죠? 그래서 얘는 이익 조작을 안 하는 겁니다요. 대신에 단점은 당연히 비교가 안 되고요. 그리고 소급법하고 단기일괄 처리법은 그 두 개의 차이를 어딘가에 반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알 수 있어요. 얘네 둘은. 하지만 전지법은 뭐예요? 그 2억 무시하고요. 또는 20만 원 무시하고 앞으로 그냥 쭉 가요. 다른 정률법 쭉 갈게요. 요거니까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있죠. 요걸 파악 못해요. 이해되시겠어요? 소급법하고 단기일괄 처리법 어디에든 반영하잖아요. 그 2억이나 20만 원을. 근데 전진법 그거 무시하고 그냥 앞으로 쭉 갈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로 추정의 변경에서 전진법 써요. 아까예요. 아까 제가 이미 설명했어. 뭐냐면 과거의 추정은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었어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대손율을 5%로 추정한 건 그 당시엔 합리적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풀리고 엔데믹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어느 정도 회사가 정리가 됐고 그래서 대손 추정률을 1%로 변경한 건 지금 당시에는 타당한 거예요, 또. 맞죠? 그래서 앞으로 추정을 잘 해나갈게요가 전진법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그럼 말 문제요. 자, 기출문제 교재 어디 피시냐면 기출문제 교재 73페이지. 기출문제 교재 73. 어차피 좀 중복되는 거면 좀 페이지가 적은 애들이 낫죠. 그죠? 안 두꺼운 애. 네, 73페이지에 3번 풀어보세요. 73페이지 3번. 말이 100회차가 좀 어려웠던 회차예요, 실제로. 말 진짜 어렵죠. 그래도 확실한 건 두 개는 딱 보이시죠? 딱 확실한 두 개는 보여요. 몇 번일까요? 3번이요. 3번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면 3번. 일단 동그라미 1번 되게 아름다운 말이죠. 네. 왜냐면 맥이 동일하게 정책이나 추정을 사용하면 동일한.
그러면 이때는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증대가 되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매기 동일한 이게 핵심이고.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아까 했었지만 둘을 구분하기 어려우면 원칙 따라간다. 그다음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동그라미 3번은 추정의 변경이면 옳은 말이에요. 추정의 변경이면 앞으로 잘할게요 였죠. 그건 당해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가끔씩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우리 회사가 회계 추정의 변경을 오늘이 5월 7일이죠. 5월 7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5월 7일부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12월 31일 날 결산하죠. 결산이 마감이 되면 장부를 못 고쳐요. 하지만 결산이 마감 안 되면 장부를 1월 1일처럼 고칠 수 있어요. 왜냐면 재무제표는 1월 1일하고 12월 30일 둘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추정의 변경이 만약에 12월 30일 날 바뀌었어. 그럼 1월 1일을 한 것처럼 하면 돼요. 그건 조작이 아닙니다. 장부가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추정의 변경일 때예요. 근데 우리가 소급법은 뭐랬어요? 소급법은 과거에 적용하는 거니까 당해 회계연도 개시는 과거로 가야 되잖아요, 얘는. 맞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 되세요? 그 다음에 4번은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그죠? 4번은 참되거라 바르거라. 참 아름다운 말이니까 맞는 표현. 됐어요. 그래서 요 회계 변경하고 오류 수정은 은근히